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를 그린다.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해석을 하자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암품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한번 풀면서 복습 좀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2차 부등식이면 얘를 어쩐다? 우리가 외웠으면 0보다 크다는 어떤 범위? 바깥 범위라 했습니다. 0보다 크다는 어쩐다? 바깥 범위.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축과의 관계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럼 x절편이 두 개 되는데 이 식이 인수분해가 지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지금 우리는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 가지고 막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알아야 돼요.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3, 1 맞죠? 그런데 우리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x축보다 더 위쪽 이 부분에 x의 범위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선생님은 지금 표현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다음에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얘를 자, 얘가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고 위쪽 부분 이렇게 나타낸다. 왜? 해석은 이렇게 되죠? 이쪽 부분에 x의 범위 이렇게 해석이 된다 했죠? 이쪽 부분에 x의 범위니까 수직선처럼 이렇게가 해가 된다고 나타낼 거야. 알겠나요? 아니면 그냥 보자마자 답을 여기다가 쓰든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자, 순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다 이거죠. 그러지? 근데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너무 쉬우니까 해석할 것도 없잖아. 그냥 부등식 풀어야겠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와서 0보다 크다 바깥 범위 이렇게 나온다고요. 원래는 얘를 인수분해하고 이쪽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서 이렇게를 적는 건데요. 해석되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식을 봤더니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됐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잘 그렸어. 자,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어디? 여기 전부 다가 되겠네요. 통호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들어가겠죠. 결론적으로 다 모든 실수. 부등식에서는 부분을 모든 실수라고 답을 적습니다. 똑같은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얘를 그런 식을 썼더니 x-2의 제곱 0보다 작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프는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0보다 작은 부분 x축 아래 부분이죠. x축 아래 보이지 않네요. 등호 조심하고. 없네요.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자, 풀이 방법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프 그리고 부등식에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을 해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 부분 자, 세 가지가 있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부등식은 연습 문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해석을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하는 거야. 외우는 건 아니죠. 무조건 해가 모든 실수이다, 해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면서 부등식을 해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됐어요? 그랬으니까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거야.
세 번째는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오라 이렇게 0보다 큰 것은 전부 다가 되겠고 0보다 작은 것은 없어. 0보다 큰 게 없어. 0보다 작은 것은 전부 다.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부동식을 풀어라 했어요. 자, 그럼 부동식을 풀어라 라고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맨날 판별식을 쓰지는 않겠죠. 그러겠지?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했죠. 어떤 걸 인수분해했죠? 지금 위에 두 개를 인수분해한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는 것은 x절편이 보이니까 인수분해한 거야. 얘도 인수분해했다고 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 같은 거야.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알았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판별식을 써본다. 가 하나. 또는 뭐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본다. 사실은 중요한 목적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을 굳이 안 하고 완전 제곱식을 세우는 것이 더 빠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그냥 뭐 한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프 x축의 관계.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봤더니 x-1의 제곱 플러스 2. 지금 이 작업은 뭐 하는 작업이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꼭지점이 1,2고요. x축이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1,2는 떠있네요. 요 점이 지금 1,2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부동식 마무리.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큰 부분은 전부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다 이거죠. 알겠나요? 실제적으로 이거 딱 보자마자 판별식 쓰는 것은 아니야. 그래프 그리는 거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 다음에 질문해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해가 모든 실수이기 위한 내용 이렇게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직접 맨날 그리지 않고 판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얘는 0보다 작은 거 얘를 그래프를 그랬더니 얘도 완전 제곱했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야. 0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꼭지점이 마이너스 1,3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3 0보다 작은 부분은 없네요. 그래서 해는 없다. 해가 없다. 해는 없다. 해가 없다. 어떻게 맞나요? 해가 없다고 보통 많이 쓰나요? 해는 없다. 해가 없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해가 없다. 자, 이제 4번은 선생님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볼까요? F하고 G가 0보다 커. F하고 G가 0보다 크다는 것은 F가 지금 양수, 음수 생각하고 G가 양수, 음수 생각해서 0보다 큰 걸 생각해달라 이거지. 양수, 음수, 음수를 생각해달라. 그러면 얘를 보면서 라인을 그어볼게요. F만 봅니다. F만 보면 2하고 4에서 부호 바뀌죠. F만 보면. G만 보면 1하고 3에서 바뀝니다. 보입니까? F만 보면 양수 보인가요? F가 양수 보여요? F가 음수, F가 양수. 양수, 음수, 양수. F만 쓸 겁니다. F만 쓸 거야. 양수, 음수, 양수. 5칸이니까 5개 적은 거야. 실제 F 보면 3칸이지만 빨간색 때문에 5칸을 적은 겁니다. G만 보고 적을 거야. G만 보면 이렇게 적을 거야. G만 보면 이쪽에 X축 안에 음수, 양수, 음수. G만 적으면 음수, 양수, 음수 이래 되겠네요. 그럼 두 개를 보면서 0보다 큰 것은 얘는 결론적으로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겠네요. 0보다 크다는 양수. 여기가 첫 번째 답이고 뭐야? 말이 안 돼. 바꿔야겠네. 하나 바꿀게요.
둘 다 크다죠? 얘를 작거나 같다고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0보다 크다는 양수인 부분, 이 부분을 해를 적으면 되고, 이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를 적으면 되니까, 첫 번째는 1부터 2까지, 또는 3부터 4까지. 두 번째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음수인 부분. 세 군데 적으면 되겠네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2부터 x가 3까지다. 다음 4보다 더 크다. 쓸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등식을 풀으라고 했을 때는 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해가 모든 실수이다.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이다.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 했듯이 항등식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앞부분에서 해가 모든 실수였던 것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x축가 만나지 않는 거였죠. 만난 것은 일부만 해가 되니까 일부만 해가 되잖아. 만나는 것은.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해가 모든 실수되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한번 해볼게요. a는 0이 아니고요. 자,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다는 말은 2차 부등식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를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예요. 등호 조심해야 돼요. 등호가 있으면 여기까지 두 개를 그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등호 있으면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A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여야 되겠죠. 양수여야지 아래로 볼록이지. 두 번째로 X축과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0보다 크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한번 해볼게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얘도 된다. 두 개를 그려보죠. 항상 성립하는 거죠. 등호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첫 번째로 어쩌야 된다? A는 음수여야 되고 두 번째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접하는 경우 된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식을 보고 그래프를 해석해서 제곱참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 크냐 이렇게 문제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입니다. 계속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x축과 어떤 관계냐 이것도 해볼게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보면서 뭐한다? 그래프를 그리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무조건 나와야 될 거고 제곱참 계수 양수 확인할 필요 없지. 뭐만 하면 돼? 판별식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판별식이
m의 제곱 마이너스 4, 8의 32 0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m의 제곱이 32보다 작다. 이건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하다 보면 항상 모르겠으면 등호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등호 m제곱이 32 m제곱이 32인 것은 m은 뿔마 루트 32 4루트인가요? 그래서 0보다 작다는 어떤 범위? 사이 범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루트 2부터 플러스 4루트 2까지. 아시겠죠? 문제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오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절대 부등식. 0보다 항상 크다고 했으니까 그에 맞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왜 틀려요? 최고차함 계수가 어째 됐어? 문자로 되어 있지? 문자로 넣으면 찾으라 했습니다. A가 0이냐 0이 아니냐. 얘는 뭐야? 그냥 부등식이 나왔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 얘가 만약 2차 부등식이 나왔으면 0이 빠질 건데 그냥 부등식이 나왔다는 것은 0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조건을 나눠서 풀어야 돼. 첫 번째 A가 0이 되면 0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0이 되면 0, 0, 7은 0보다 크다.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성립한다. 무슨 말이야? A가 0이 돼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A가 0이 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가 0이 아닐 때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린 거야. A가 0이 아니니까 2차 부등식이 되니까 이 말에 맞으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이면서 두 번째로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7A가 0보다 크니까 조심해야 돼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D가 0보다 크다 작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D가 0보다 크면 X축과 만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다.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7 오 이러한 부등식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맨날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겠죠. 이제는 맨날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주는 거라고. 여기서 해석을 하고 이 연산 같은 경우는 바로 가자. 0보다 작은 것은 사이범위 0부터 7까지 사이범위.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성립하고 0 아닐 때는 양수이면서 7보다 작다. 첫 번째, 두 번째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A가 0도 되고 7까지는 된다. 이 문제가 틀린 이유는 알겠죠? 두 번째 조건만 하면 A가 0이 빠져서 틀리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까지 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했으니까. 자, 2차 부등식 세우기야. 이제 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역으로. 해가 나왔고, 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등식을 세우는 거야. x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리죠. 자, 지금은 모르면 항상 그래프.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프. 근데 사이범위라 했으니까 지금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알파부터 베타라는 것은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아래쪽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고, 여기가 지금 알파, 얘가 베타. 요거랑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식을 세우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식은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은 쪽이겠네요. 최고차함 계수는 1이니까 생략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요 문장이 틀렸습니다. 콤마를 찍으면 안 돼. 여기 또는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해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에 대한 부등식. 얘도 마찬가지로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그대로 양수 그래프를 그릴 거고, x절표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왼쪽이 알파가 되고 오른쪽이 베타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작은 쪽
이렇게 이런 쪽을 얘기하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쪽하고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쌤 지금 그래프 위에 색칠한 것과 수직선에 나타낸 것은 똑같은 내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까지 생각하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x-알파, x-베타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x절편이고 0보다 더 위쪽에 되니까 0보다 크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등호까지 이렇게 하면 2차 공식이 되죠. 알파가 여기 오른쪽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베타보다 크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도 이제 역으로 나온 겁니다. 힘든 문제네요. fx가 0보다 작은데 4부터 9까지죠. fx가 0보다 작은데 4부터 9까지. f5x-3도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해석됩니까? fx가 0보다 작다가 해가 이렇게 나오면 f5x-3 0보다 작다도 똑같이 형태가 나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다? 요놈이 뭐가 되면 된다? 5x-1이 4가 되는 과 5x-1이 9가 되는 상황만 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x는 1이고 x는 2가 돼서 우리의 해는 결론적으로 1부터 2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똑같은 풀이 들어갑니다. 자, fx가 0보다 작다가 x가 4부터 9까지죠? 그러면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5x-1이 들어가면 돼요. 요놈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4부터 5x-1이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확인 작업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fx가 0보다 작다, f5x-1도 0보다 작다. 둘 다 0보다 작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부터 x가 2까지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문제 조건은 똑같은데 요것만 바꿔보겠습니다. f 5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바꿔볼게요. fx가 0보다 작고 4부터 9까지인데 이것만 바뀐 거야. 이것만 바뀐 거야.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죠? 바뀌면 이 범위가 바뀌게 되는 거야. 얘가 사이범위인데 0보다 작은 게 사이범위면 0보다 큰 거는 바깥 범위로 바뀌는 거야. 알겠나요? 문제가 얘가 이렇게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0보다 크다가 사이범위면 0보다 작다는 바깥 범위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바깥 범위가 돼야 되니까 얘는 5x-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x-1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다가 사이범위면 0보다 크다는 바깥 범위가 된다. x는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온다. 해석됩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안 하는 것은 그래프만 안 그렸을 뿐입니다. 풀이 다 똑같이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부등식은 이제는 그 2차 부등식의 약간 응용적인 부분입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우스가 있는 거, 가우스가 있는 거. 됐어요? 요거는 이제 2차 부등식의 약간 변형 문제가 되겠어요. 가우스 간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우스 제곱 가우스가 나오면 이거는 뭐? 치환입니다. 가우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자, 치환이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은 치환 굳이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얘를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 0보다 작다. 그럼 t가 0보다 작다. 사이범위 마이너스 1부터 t가 4까지. t 대신에 이제 가우스 x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가 치환에서 나온 부등식의 해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여기서 만약 튀어나오고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t 자리에 가우스 x에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람은 이거 쓰고 바로 이렇게 넘어오겠죠. 좀 더 빨라지긴 하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바로 보이면 두 줄이 사라지니까 좀 더 간단할 수 있다. 이게 간단한 체험 같은 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쓰는 연습 몇 번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생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동원이가 x는 가우스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가우스는 기본적으로 정수입니다. 가우스는 뭐라고? 정수. 그래서 가우스는 이렇게 범위가 나온 게 아니야. 가우스는 뭐로 나온다? 값으로 나옵니다. 상수로 나옵니다. 정수로 나옵니다. 가우스는 정수, 상수로 나옵니다. 범위로 나온 게 아니라 가우스가 무조건 정수야. 그래서 가우스가 될 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정수 0, 1, 2, 3 이렇게 나온다. 정수니까 0, 1, 2, 3만 나와요. 그러면 이 가우스를 보면서 우리는 x가 어떻게 되냐? 옆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가우스 x가 0이라는 말은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수직선 생각하라겠죠? 수직선 눕혀가지고 보면서 하면 쉽습니다. 0이 되려고 봤더니 누구랑 누구랑 사이다? 0하고 1하고 사이가 되겠죠? x는 그래서 0부터 1까지다. 투문은 아래쪽에. 똑같은 방법으로 1을 하면 1부터 2까지, 2하면 2부터 3까지, 3하면 3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얘를 다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0부터 3일 때 3부터 4까지니까 4까지.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좀 어렵게 보이긴 하네요. 뭐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얘 때문에 어려운 거죠? 다르죠? 얘가 제곱이 있으면 가우스를 제곱을 하면 이 제곱을 풀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가우스는 중요한 사실이 가우스 안에는 정수는 가우스와 관계없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수에 대해서는 가우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얘가 못 나온다 싶으면 들어가면 되겠죠. 얘가 못 나오면 밖으로 못 나오면 얘네가 들어가면 되겠죠. 좀 쉽게 나오려고 마이너스 3 그대로 밖에 해주네요. 마이너스 3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가우스 x-3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3. 자, 얘는 불편하면 치환. 됐어요? 누구를? 가우스 x-3을 t로 치환.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다시 t. x-3. 마이너스 3 밖으로 나갈 수 있다겠죠? 넘어가면 2부터 3까지. 가우스 x는 똑같이 반복되네. 가우스 x는 이제 2하고 3. 그래서 x는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할 수 있겠나요? 요 위쪽 요 부분만 해석하면 되겠죠? 요거 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책에 이론 부분이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센으로 가서 풀어볼게요. 숙제가 지금 9번까지 했나요? 10번까지 했나요? 9번까지 했죠? 9번 되는 것은 이제 넘어갈게요. 2차 분식을 가질 조건,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하면 저희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는 걸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그래프 그리면서 A의 부호 생각하고 판별식 생각하면 되겠죠. 2차 공식이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은 똑같습니다.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0보다 음수 그림인데 0보다 큰 게 없어. 음수 그래프인데
음수 그래프인데 0보다 큰 게 없어.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0보다 큰 이쪽 부분이 없어. 없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쪽만 있다 이거죠. 조심할 점은 이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해야지. 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책에 없는 문제가 이 문제가 없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겠죠. 이제는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만. 다음 시간에도 안 끝나는 생기네. 그렇게 많네. 다음 시간에 하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항상 성립할 조건, 해를 갖지 않을 조건,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할 조건 3개, 4개, 5개, 완료, free. 이것이 다음 시간에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끊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이 정도 끊으면 되겠네. 자,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 제한된 범위. 일부만 생각하자 이거죠? 일부만. 2차 방정식에서 마찬가지 했습니다. 2차 함수에서 마찬가지 했어요. 2차 함수에서도 범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한다.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부동식의 해를 구한다. 함수의 치역을 구한다. y의 범위를 구한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그래프 해석입니다. 다 뭐라고요?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그래프 해석을 하려면 x축과의 관계, y축과의 관계. 부동식에서는 x축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됩니다. 방정식도 x축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 함수에서는 y축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말에 맞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급선무, 제일 중요한 사실이야. 근데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하나, 그 다음 하나는 축입니다. 축 엄청 중요하다겠죠. 2차 함수에서. 알겠나요? 됐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2부터 5까지에 대해서 2차 부동식인데 우리 어떻게 읽어? 음수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 0보다 큰 거. 그럼 일단 하나 그려. 0보다 큰 거. 그래프 이런 상황이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그려놓고 이 그림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알겠죠? 음수 그래프 0보다 큰 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실패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종류 두 종류밖에 없어. 접하는 것까지 세 종류입니다. 실은 해봅시다. 2부터 5까지에서는 얘가 0보다 항상 성립한다. 무슨 뜻이야? 이 그래프 다 그릴 거 아니야? 어디만 그릴 거야? 2부터 5까지만 그릴 거야. 2부터 5까지만 그렸더니 0보다 크다 이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0보다 큰 범위 안에가 2하고 5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0보다 큰 범위는 어디? 이 범위 안에가 2하고 5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해석됩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여기 안에가 2하고 5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거지 나오면 2, 5. 추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추가하고는 상관없어요. 2하고 5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다는 말은 여기 안에가 2하고 5가 있다 이 말이에요. 2, 5는 추가하고 상관없어. 그냥 이 범위 안에 2하고 5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읽고 여기까지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2하고 5 값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 점의 함수값이 돼야 돼. 2를 넣으면 양수가 돼야 되고 5를 넣으면 양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이 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그래프까지 나왔어.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판별식 함수값 축입니다. 판별식 함수값 축.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프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판별식 함수값 축. 축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2하고 5는 축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2, 5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2, 5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축은 관계가 없어. 안 할 거야. 판별식은 그래프가 이렇게 음수 그래프인데 볼록이 x축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오라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해야 되겠네요. 됐어요? 함수값은 이 식을 fx라고 하면 f2는 위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양수해야 되고 f5도 양수해. 둘 다 양수해야 되겠죠. 등호는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0이 돼도 관계는 없겠죠. 등호는 있다. 두 개가 또는입니까? 이거입니까? 또는일까요? 2도 0보다 커야 되고 5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이야.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리면 하나, 둘,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자, 판별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판별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는 F2가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F2가 0보다 크다고 했으면 2를 집어넣으면 양수값이 떨어져야겠죠. F2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F2가 X축 위로 점을 찍어야겠죠. 이 그래프는 어때? 음수 그래프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링인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오른쪽 위에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좀 덥죠? 한번 눌러라. 됐어요? 온도를 좀만 낮춰주세요. 한 번만. 거기 동그란 것 중에 왼쪽, 오른쪽. 산. 오케이. 거기 가운데 있는 거고. 가운데, 여기 손바닥. 오케이. 내려가는 거. 25. 됐어. 한 20분만 틀어놓을게요. 자, 다시. F2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렇게 점 찍어지겠죠? 근데 그래프는 음수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 점을 지나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래프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럼 X축과 무조건 만난다 안 만난다? 무조건 만나게 된다. 그러면 생략해도 된다 이거야. 이게 이제 문제를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야. 해석을 해야 돼. 아, 나는 의심스러우면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모르겠으면 해야 돼. 알겠나요? 근데 이 말하고 이 말이 중복일 때는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면 이걸 해야 되는데 말아야 돼.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아시겠죠? 마무리 지금 갑니다. F2는 이 집어넣고 오케이, 이 K가 되네요. 이 K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F5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 2K 마이너스 15 2K 마이너스 15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서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2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K는 2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답이고 여기서 원하는 답은 최소의 정수니까 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판별식 안 했잖아요. 판별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별식은 여기 갈게요. 중간에 판별식 4분의 D는
판별식 1 플러스 2k가 어쩌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잘 보세요. k가 2분의 15보다 더 컸죠? 그럼 당연히 1 플러스 2분의 k는 0보다 당연히 크겠죠? 여기서 k가 얼마가 나왔어?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나왔잖아. 여기서 0보다 크다, 여기서 2분의 15보다 0보다 크다, 2분의 15보다 크다, 공통부분이 여기잖아. 근데 판별식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 안에 이게 들어있잖아. 이렇게. 이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시간을 줄이는 거야. 아, 이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판별식 함수가 축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하고 있어야 돼. 이 함수에서.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다음 문제 볼까요? 0부터 3까지. 어느 0부터 3까지입니다. 일단은 축이 지금 안 보이죠? 축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자, 그럼 식을 나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건 경험치니까 아직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능력이 부족해요.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 식이 이차함수인데 현재 뭐밖에 없어? x제곱이 양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축 없어요 지금. 알겠어요? 근데 0보다 작아야 돼. 다시 읽어보면 0부터 3까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부터 3까지에 대해서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에 0부터 3까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뭐라 그러면 0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고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네요. 0 집어넣으면 음수, 3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면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분별식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자, 2차 함수 f가 있습니다. f가 있고 g가 있어요. 읽을 때는 이 정도만 읽으면 돼요.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 그래프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f하고 g가 있는데 0부터 3까지에서 f가 g보다 항상 성립한다. 이 범위 내에서 f가 g보다 항상 성립한다. 항상 크다 이 말이죠. 됐죠? 1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f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5가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넘겨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식만 정리를 한 겁니다. 식만 정리한 거야. 식을 이렇게 넘겨서 식만 정리한 거야.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0부터 3까지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 0부터 3까지에 대해서는 요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 자, 요 그래프는 일단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0부터 3까지에 대해서는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큰 게 어떤 쪽입니까? 여기랑 여기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네. 알아. 두 군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두 군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 0하고 3이 여기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0하고 3이 이쪽에 있는 경우 두 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0부터 3까지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 그래프 그려놓고 0부터 3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그래야 되겠죠. 0, 3이 여기 있는데 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축이 얼마입니까? 축 외워라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a입니다. 그러면 얘가 축이 x는 a예요. 그럼 0, 3이 있을 때는 a가 3보다 크다는 말이고 이쪽이 0, 3이 있을 때는 a가 0보다 작다는 소리죠.
0, 3A 0, 3A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은 A가 3보다 크다는 소리겠죠. 됐습니까? 쌤이 지금 잘못 판단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0부터 3까지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됐어요? 그래프가 지금 0, 3은 이렇게 나오면 어디가 0, 3이 되든 항상 0보다 크겠네요. 아,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구분을 시켜야겠네요. 다시 말해서 얘를 판별식을 먼저 따지고 가야 됩니다. 판별식을 따지고 가야 돼요. 얘가 판별식을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면 두 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혹시라도 판별식을 푸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일단 판별식이 되겠네요. 판별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판별식은 문제 어렵습니다. 문제 어려워. 사실 이게 없어야지 그나마 좀 쉬울 텐데 지금 이 범위까지 있으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야. 이 범위가 없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야 이거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것만 하면 되니까 판별식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범위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어렵다는 소리야. 판별식을 적어보면 4분의 D 4A제곱 마이너스 2배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빼고 6A 플러스 10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가 있네요. 됐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숫자를 이걸 쓰면 안 되겠네요. 첫 번째로 요거부터 쓰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으면 요거에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이 그래프죠. 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 없지. 무조건 성립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무조건 성립한다.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클 때 이 부분을 대해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이 되겠죠. 등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등호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따져줘야 된다 이거죠.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클 때는 지금 요 조건이 둘 다 들어가네요. 0일 때도 들어가고 3일 때도 들어가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 2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꽤 어려운 문제야. 다시 연습을 다시 시켜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제는 이제 풀 수가 있다 이거지. 첫 번째는 A가 지금 3보다 클 때,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더 커야 되겠네요. 풍호는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풍호가 되면 크다겠으니까 조심해야겠네. 3은 들어가고 얘는 커야 되니까 A가 3이 되면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지금 좀 조심해야 돼요. 해볼게요. A가 3보다 크면 그래프는 요런 상황이 돼야 돼요. 요런 상황이 되니까 0하고 3 중에 누구를 해봐야 돼? 3만 해보면 되겠죠. 왜? 3이 여기면 0은 당연히 위에가 떨어졌으니까 3만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식을 hx로 놓으면 h 3만 하면 돼요. h3은 3 9이 18 마이너스 12a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된다. 조심할 점은 3은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0보다 크다. 등호 빠져야겠네요. 2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5 13 이 0보다 크다. 크다니까 인수분해에서 바깥범위. 바깥범위가 a가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13보다 크다. 3보다 큰데 1보다 작고 2분의 13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a가 2분의 13보다 커야 되겠네요. 3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되겠죠. 다음 요 범위 내에서는 요 그래프 요 상황이니까 뭐만 하면 돼? hm만 하면 되겠죠. hm은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이제는 크다. 요 범위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요런 상황이죠. 그지? 0만 하면 양수면 되겠죠. 0. 0은 등호가 0에서도 커야 되니까 등호 빠져야 되네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5a 플러스 1 밖에 x분해 된 것 같죠? 그래서 크다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2분의 5보다 크다인데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니까 요것이 답이겠네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거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전에 얘가 되겠죠. 등호 빠졌네 하나. 등호 지금 여기가 지금 등호가 이거 붙어야 되네요. 등호 여기도 등호 이렇게 돼서 이거랑 이럴 때 성립하고 이럴 때 성립하고 이럴 때 성립하니까 결론적으로 와우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2분의 13보다 크다.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 다시 풀어봐야겠네요. 연습해야겠죠? 자, 선생님 좀 어렵게 풀긴 했어 지금.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어봅시다. 다시 잘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얼마부터? 0부터 3까지죠. 만약 이렇게 있으면 0, 3이 이렇게 있어야겠네. 0, 3이 맞나요? 0, 3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0, 3 지금 첫 번째 풀이가 선생님 잘못됐다가 아니야. 첫 번째 풀이대로 가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는 맞아. 근데 보자. 자, 이런 그래프에서 0, 3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 3을 넣은 값이 h3이 양수면 되겠죠? 아까 이 그래프에다가 3을 넣은 값이 양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0부터 3까지 양수이면 0하고 3이 F3이 양수면 되겠죠? 어차피 똑같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 F3을 구할 거고 이렇게 되더라도 F3을 구할 거야.
축이 여기 있을 때, 축이 3보다 클 때, 알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다는 소리야. 축이 3보다 클 때도 H3이 양수라고 풀 거고, 축이 0보다 작을 때도 H3이 양수, 얘는 H0이겠네요. 오른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0이고 3이니까 H0이 양수라고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그래서 A가 3보다 클 때 H3이 양수인 것은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 H0이 0보다 큰 것은 이렇게 나올 거다는 거야.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다는 거야. 자, H3이 0보다 크다는 것은 H3이 0보다 크다겠죠. 3보다 클 때 H3이 0보다 크죠. A가 3보다 클 때 H3이 0보다 크다가 지금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나온 거라고 들어. A가 0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이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지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고 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해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자에 대한 해석을 안 하고 풀었는데, 이 방법보다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으로 맞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해석을 할 때 그래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풀어봤더니 우연찮게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알겠나요? 이 문제 선생님이 다시 풀어보고, 아 이게 해석이 잘 되면 요것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게 간편한데, 안 하는 것보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문제는 하다 문제니까 다시 한번 연습하십시오. 됐어요? 다음, 중간에 뭐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똑같습니다. 두 그래프의 위치가 하는 게 2차 부동식. 2차 함수와 직선이 위쪽 부분, 이런 부분이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다는 것은 크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이걸 넘길 때 보통 우리가 식을 얘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잖아. 넘길 때 우리는 x제곱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게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요놈은 이렇게 넘기는 게 낫다 이거야. 넘기면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고 해서 식을 이렇게 적은 거야. 여기까지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이 부분의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다. 이 점이 1이고 이 점이 3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 해석하면.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은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거의 같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꿨어. 얘를 이렇게 바꾸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는 얘는 두 개의 그래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대한 해석이고, 식을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니?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이다 해석이 되니까 x축이 이렇게 되고 양수 그래프가 1부터 3까지가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작다가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해석이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식을 한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라인이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일치를 해요. 2차 그래프하고 직선의 교점. 알겠어? 식을 넘겨서 x축과의 교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겠어? 이렇게 풀겠지. 바로 여기서 푸는 게 아니라 식을 이렇게 바꿔서 풀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의 해가 1하고 3이니까 요걸 뭘 이용해? 근각해석관계 이용해 되겠죠? 근각해석관계 1하고 3이 요거의 투분이다. 투분의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4가 됐다. 투분의 곱 2 마이너스 B가 3이다 해서 A와 B가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두 그래프의 교점, 그 그래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방정식에서 했던 교점, 함수에서 했던 교점하고 똑같은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크다 작다에 대한 내용 분명히 있겠죠. 다음 똑같습니다. 두 그래프 위치 관계인데 만나지 않는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이 그래프 그대로 그려보면 2차 그래프가 양수 그래프, 2차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그래프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mx 마이너스 8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식을 이렇게 쓰고 그래프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는 x축 그래프가 이렇게 떠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석은 이런 그래프 상황이고 얘를 넘겨서 식을 이렇게 적으면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얘는 x축. 우리는 어떻게 풀겠어? 이렇게 풀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전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위쪽에 있다. 등호 조심해야 됩니다. 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은 문제성에서 판단해야 돼요.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접하는 경우는 빠지겠다. 등호 빠지겠네요. 위쪽에 있다 했으니까. 요거는 위쪽이 아니라 접하는 게 같은 경우도 있다 이거지. 등호 발생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14번 되네. 다시 말해서 두 그래프에 대한 상황은 이건데 한쪽을 넘겨서 정리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활용식 세워서 풀란 소리고 2차 부등식의 풀이 두 개의 뭐 공통 범위죠. 해의 구하고 해의 구에서 공통 범위 구하라는 소리죠. 수익선 그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두 페이지 반. 한 페이지 반. 문장. 세 페이지 반. 문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숙제하겠습니다. 문장. 지금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갔다 와서 푸고 있으십시오.